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5월 13일 정보실 리포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동안 업로드가 좀 뜸했죠. 여기 일단 ADD 군사기밀 유출권 관련해서 좀 알아볼 것도 있고, 또 이 건이 의외로 조용합니다. 상당히 큰 건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뭐 모르죠. 하여튼 뭐 상황을 지켜보면 알긴 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정보 분석실을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중하반기 지난주 중에 주말 끼고 해가지고 지난주 중에 지방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서 지방에 가서도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노트북과 마이크를 가져갔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지 음성이 자꾸 깨지더라고요. 영상은 되는데 음성이 자꾸 깨져가지고 결국에는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뜸했다. 제가 어디 납치되거나 어디 끌려가거나 뭐 어디 채용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비에 에러가 나서 못했다. 뭐 그런 겁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업로드했던 게그 임종석 관련한 건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제 임종석 관련한 건이었고, 그 오늘도 이제 관련 얘기를 뭐 추가 보도도 좀 있고 추가 정보도 좀 있고 해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정보 분석실의 이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새벽 시간에 지금 3시 36분이거든요. 새벽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반달을 보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이제 기존에 올려놓은 작년 11월부터 올려놓은 동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팟빵하고 똑같이 날짜하고 회차하고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팟빵에 있는 제목은 그대로 두고 유튜브에 있는 것만 이제 제목들을 다 바꿀 겁니다. 좀 더 섹시하고 좀 더 검색에 걸릴 만한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봐야 조회수도 높아지고, 또 저도 뭔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이제 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빨리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이제 그 광고 수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고요. 그 두 번째,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팟빵이랑 유튜브랑 같은 날 똑같은 영상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이제 음성 파일과 똑같은 영상이 올라가는데 제목은 다를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팟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회차, 날짜 다 들어가는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더 열심히 업로드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쭉 하던 작은 코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뚝 심송님의 책인 이제 어쩌다 한국어를 이제 강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고기 아니고 환단고, 그렇죠, 판단고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고, 각종 속보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빠뜨리지 않고 잊지 않고 있으니까, 저러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쭉 다 합니다.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살 날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대충 이제 서론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그 로켓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해병대만의 첫 유도 로켓 비궁 40발 동시 타격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게 이 무기는 어쩌고 저쩌고 용이 된 이 무기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그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군의 도발 우려가 높아졌고 북한이 백령도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뭐 공기 부양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밀려올 경우에 얘들을 다 어떻게 상대하냐. 보통은 이제 그 아파치 헬기가 떠가지고 헬파이어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거보다 작은 소형 보트들이 올 때는 헬파이어가 되게 비싸거든요. 미사일이 몇 억대 한 4억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쏘면은 오히려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싸게 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밀 유도 무기인데 좀 싼 게 없을까. 이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제 미국도 미 해군 연구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년도 10월에 그 미 해군 구축함 콜이라는 구축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폭탄을 가득 실은 소형 고무보트가 와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미군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엄청난 그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해전에서 주로 이제 하푼 같은 대형 대함 미사일이나 SM2 같은 대공 미사일을 SM2는 그 배를 향해서도 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형 고무보트나 소형 보트 같은 게 만약에 한 20대 가까이 갑자기 20대가 갑자기 배 한 척을 향해서 돌진하면 이거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한 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몇 킬로 안에 범위로 들어오면 이 한 포가 이게 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건 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거는 못 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다 이제 그 발칸포로 다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작은 로켓, 좀 작은 로켓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미사일이죠. 작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 해군 혼자서 뭘 하려니까 돈도 들고 얘들은 또 이런 거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찾았냐? 그 히드라 로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드라 로켓. 그러니까 이제 아파치 헬기나 또는 이제 코브라 헬기에 보시면 좀 굵은 로켓이 이제 헬파이어고 좀 야하게 생긴. 그 옆에 둥그런 원형 이제 그 통에 여러 발의 그 로켓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가느다란. 이게 이제 히드라 로켓인데 이건 원래는 무유도 로켓입니다. 무유도 로켓은 그냥 그러니까 총 쏘듯이 방향을 정하고 거기다 쏘면 여러 발 쏘면 그냥 그쪽으로 쭉 날아가는 겁니다. 마치 목표물이 이동하면 이 로켓이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무유도 로켓이니까. 유도 장치가 없으니까. 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방향으로 쏘면 그걸로 날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에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눈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20발을 쏘면 20개의 목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작은 로켓으로. 뭐 작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 쏘는 거, 대포 쏘는 거보다는 로켓이 훨씬 더 탄도가 크고 강하니까. 이것도 한 발당 한 4천만 원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은 아니니까. 이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서 연구하려니까 좀 그래요. 이게 뭐 큰 돈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 해군도 이게 개발비가 좀 들다 보니까 해군 혼자 쓰려고 이거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한창 해군에서 고민할 때가 2006년 7년이었는데 모든 국방 비용이 다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 해군이나 미 공군 입장에서도 개발 비용이 개발 예산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왜냐면 기술은 있거든 자기들이. 뭔가 연구는 해놨고 히드라 로켓에 적외선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쏘면 되겠다.
개념은 나왔고 초기 연구도 어느 정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려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 쓱 찾다가 한국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쓰려고 하니까 여기 기사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이렇게 서해상에 들어오는 것들한테 이런 잔잔바리들한테 좀 비싼 미사일을 쓸 수는 없고 작은 로켓을 써서 이제 좀 이걸 다 터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 해군하고 한국 방위사업청하고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미 개발해 놓은 내용을 기술을 한국에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 기본 기술은 다 미국이 개발해 놓은 거예요. 적외선 유도 장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켓 본체 이런 건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한국은 이걸 최대한 값싸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가에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LIG 넥스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같이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비궁. 비궁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비궁 개발의 핵심은 기존 70mm 2.75인치 무유도 로켓인 히드라 로켓에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준용 장치를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는 겁니다. 간단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미 해군이 이제 한국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 한국 너네만 이 기술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는 이 기술을 넘겨주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건 미 해군 기술,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니까. 유도 장치, 유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설계는 넘겨줬고 이걸 값싸게 만드는 것만 LIG 넥스원하고 ADD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술 차량에서,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차량에서 쏘는 거, 이런 걸 다 개발을 했어요. 이게 비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신나게 해외에 팝니다. 지금 뭐 중동에도 팔았고, 사실 이것도 효자상 몇 조 원대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했고, 그 미국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제품을 넘겨줬고,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채용도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걸 해외에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로 여기 보시면 2.75 유로 이렇게 비공 미국서 인정받았다. 국방부의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시행이 돼서 이제 인정받았고 미국 수출도 하게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럼 얘기를 왜 하냐, 왜 하는 건가? 그 ADD에서 빠져나간 기술이, 일단 이 기술이 빠져나간 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만 쓰라고 준 기술, 그리고 미국하고 같이 쓰자고 공동 개발한 기술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UAE는 이거를 자기들 독자 개발 무기 체계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신나게 여기저기 팔겠죠. 어디에? 중동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서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시리아나 이집트나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거나 미국을 적대시하는 국가에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값싼 대공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전투기들이 자국 기술에 의해서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특허권 침해죠. 미국이 당연히 노발대발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기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 때는 이제 이게 이런 기술들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유출의 배후에 청와대나 임종석 실장이나 전 실장이나 ADD 그리고 국정원, 이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반증 기사가 이번 주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SBS에서 단독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가져간 자료 파기하라. ADD 은폐 시도 수사.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간 혐의를 받는 퇴직연구원에게 연구소의 현직 간부가 전화를 걸어서 그 자료들을 파기하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건 증거를 인멸하라는 소리하고 거의 같은 거죠. 지난해 9월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한 A씨는 서울의 한 대학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료 68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이라는 게 바로 그 UAE에서 설립한 칼리파 대학 거긴데요. 그래서 이제 군과 국정원이 A씨의 혐의를 확인한 이후인 지난 1월 말 ADD의 현직 간부인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져간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직 간부 B씨를 불러서 자료를 파기하라고 전화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했습니다.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인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규정대로라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군과 경찰에 신고하고 혐의자에게는 자료 파기가 아닌 반납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ADD는 파기하라고 한 거죠. ADD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소장님이 절대 그렇게 지시하신 일도 없고요. 일단 ADD 소장은 지시한 적이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가장 윗선이 소장이거든요. 그러면 소장 모르게 실무진 라인에서 이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노력하는 놈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수사 지시에 따라서 대전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이어 오늘부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추가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수사대는 과거 이제 공안부에 해당되는 수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쪽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조직이죠. 경찰은 A씨가 자료를 반출하는 데 사용된 외장 하드도 확보해서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5월 4일날 뉴스고요. 그 다음 뉴스인 이제 5월 12일날 뉴스를 보십시오. 5월 11일에 나온 뉴스. 국방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유출된 기술 가운데 국산 유도로켓 비공의 핵심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되는 기술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공이죠. 한 발의 여러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지정된 표적을 알아서 찾아가는 기능이 비공의 핵심 기술인데 모두 시커, 즉 탐색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비공의 탐색기 기술도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DD 측은 현재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UAE의 한 대학 연구소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미국과 캐나다 항공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로 간 것 같습니다. PC에서 신체 검사 자료를 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이민 가기 위한 자료도 연구소 내에서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대학은 칼리파 대학인데 UAE가 무기 관련 연구 대학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점점점 등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기사 12일날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밀유출사건 속보, 그 다음에 이제 앞선 기사를 좀 요약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11일날 밤에 그리고 12일날 이런 속보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12일날 밤에 이제 그러니까 12일날 오후에 최종 수정된 기사를 보시면요. 수조원대 비군 기술, 아랍에미리트 유출 의혹과 정부의 방조. 정부의 방조라고 적었다는 거는 이건 거의 현 정부가 협조를 해줘서 이 기술을 UAE로 흘려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건 외환의 죄입니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어기신 게 되고요. 스파이 혐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적행위. 국방과학연구소 ADD 기밀유출 사건이 음울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과 수사기관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출된 기술 중에 국산 여도 로켓 비공의 핵심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그 가치가 최소 수조 원입니다.
유출 혐의자는 작년 ADD를 퇴직한 연구원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칼리파 대학 부설 연구소로 이직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칼리파 대학 부설 연구소로 떠난 두 번째 ADD 기밀 유출 혐의 퇴직 연구원입니다. 최첨단 초고가 기술의 해외 유출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UAE 칼리파 대학이고요. 칼리파 대학 부설 연구소는 UAE의 국책 무기 개발 기관입니다. UAE 정부가 UAE판 ADD로 양성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게도 ADD 퇴직 연구원들의 칼리파 대학행은 현 정부가 UAE의 국방 R&D 지원을 위해 추진한 일입니다. 얼핏 보면 기술 이전 같은데 이런 식의 기술 이전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퇴직 연구원들이 ADD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UAE로 가지고 갔다면 관리도 검증도 협상도 없는 기술의 해외 유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누구 맘대로 대통령도 이거는 허가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명박 정부가 이제 원전 팔면서 이 사단이 났고 그 다음에 현 정부가 괜히 탈원전 한다고 이제 드립치다가 UAE에 약점이 잡혔고 그래가지고 UAE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한 해 만에 뭐 무슨 원전 뜯어가라 뭐 이런 소리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럼 UAE에 국방과학연구소 세우는데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직 법상 우리나라 법상 이게 안 되니까 왜냐면 다 군사기밀 유출이거든요. 안 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정부가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국가 반역죄다. 스파이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익 관점에서 보면 그래 뭐 나라가 물건 팔고 하려면 그래 뭐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걸 SBS가 독자적으로 알았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알고 이거를 들이치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내놔라 더 이렇게까지 되고 멱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랍에 나갔고 아랍 국가에 이게 이런 고급 기술이 판매가 되면요 가장 발끈한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이제 무기 개발하는데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협력하는 국가가 두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우리 쪽에 협력을 안 해주면 우리는 그 첨단 센서 기술이라든지 뭐 무기 개량 사업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 저기 뭐 미사일이나 북한 핵무기가 어떻게 개발되고 중동으로 어떻게 수출되고 하는 것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게 중국의 저 국가안전부하고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모사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하고 척지면 이스라엘 모사드가 우리를 도와주겠냐고요. 아마 지금쯤 국정원 해외 파트는 부글부글 할 겁니다. 지금 도대체 뭐 일을 뭐 이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지만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 책임이니까요. ADD는 비공의 탐색기 기술에 대해 수저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비공의 적외선 탐색기 기술을 확장 발전시키면 다른 미사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거 가지고 한국산 사이드와인더, 한국산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게 해외에서 먼저 나와버리면 우리 그냥 못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술이 유출이 된 겁니다. 이 탐색 기술자를 외장하도록 무단 대거 내려받은 것도 확인이 됐고요. 이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최근까지 ADD의 고위 간부들과 SNS 등을 통해 근황을 주고받던 말도 있지만 ADD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넘어갔고 중동 사정의 성통한 방사함께는 그들의 실명이 나돌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아무개가 UAE로 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ADD 퇴직 연구원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직장인보다는 퇴직 후 직장을 고를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과학 기술의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해외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몸이 가벼워야 된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ADD에서 들고 나온 물건은 절대로 갖고 나가면 안 된다. 근데
퇴직 연구원들이 기술 자료 들고 해외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UAE 칼리파 대학으로 가는 길은 이번 정부가 놓아줬다는 겁니다. 송영부 전 국방부 장관, 이 양반이죠. 이 양반이 현직일 때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ADD 퇴직자들 데려다 쓰라고 우리가 ADD 측에 제안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도 UAE가 ADD 같은 기관을 갖고 싶어 했지만 설립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법상 안 됐거든요. 기술 이전이. 우리가 국방 R&D를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해 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퇴직자들을 데려다가 채용을 해서 무기개발 해라라고 다리를 놔줬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단독 결정일 리가 없다. UAE와의 협력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전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대사가 바로 임종석 씨죠. 우리 정부 제안으로 열린 길을 따라 ADD 퇴직 연구원들은 UAE 칼리파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바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가면 티나니까 국내 조그마한 방산업체에 잠깐 옮겨갔다가 1년 뒤에 바로 넘어간 형태입니다. 그중 비공의 핵심 기술을 포함한 기술 자료를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부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ADT 퇴직 연구원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UAE로 갔는지 정부는 제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파악하지 못했는지 방치인지 또는 챙겨준 건지 그건 수사해봐야 알겠죠. 이런 경우는 호혜적 기술 지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ADD의 기술 자료를 가지고 UAE로 떠났다면 명백한 국방기술의 해외 유출입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기획하고 방조한 기술 유출입니다. 현재 드러난 피해액만 수조 원대입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청와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하순 국정원 안보지원사업 그러니까 기무사 방사청은 ADD 기밀 유출 사건을 간파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넉 달 후인 4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국정원과 기무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겠죠. 그들은 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가 이 기자의 마지막 글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4개월씩이나 질질 끌었을까요? 본인들이 공범이니까. 청와대가 비밀리에 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국정원의 어떤 기무사의 어떤 새끼가 청와대에 가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덮자. 또는 야 이거 들켰네. 이거 어떻게 덮으면 되냐라고 우왕좌왕 했겠죠. 일단 언론에는 안 터졌고 자기들끼리 수습하려고 하다가 언론에 터져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리고 사건은 조용하죠. 여론도 들끓지 않고 괜히 뭐 위안부 사건이 이런 것들이 뉴스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진짜 범죄거든요. 진짜 정부가 좆됐기 때문에 진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겁니다. SBS 혼자 떠들고 있고 저랑 같이 진짜 이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 탄핵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줄줄이 감옥 가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 미국한테 탈탈 털린 일입니다. 코로나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선거 부정이나 이런 헛소리도 필요 없고요. 군사기밀 유출 이거 한 건으로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연루돼 있는지 국정원과 기무사는 여기에 관여돼 있는지 사실 관여돼 있을 겁니다. 걔들이 이걸 몰랐다 그러면 걔들이 멍청한 거고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걸 전부 다 국정원 애들이 하는데 하다못해 그 UAE에 원전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실무 작업 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한수원이나 한전 사람들이 뭐 아랍에미리트 사람하고 뭘 한다고 그걸 합니까? 게다가 그 왕조 국가인데 다 국정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협의한 거예요. 그쪽 정보기관 쪽 애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얼마 가격 협상까지 다 하고 세팅 다 되고 그러면서 국정원 애들은 싹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 협상부터 시작해서 이 무기 지원, 이 무기 기술 수출까지 국정원이 몰랐을까요? 그 안에 실무자들 수두룩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연관되어 있는 애들.
그냥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겁니까? 아,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